지구상에서 어린 생명이 가장 많이 죽어가는 나라 니제르. 살인적인 가뭄은 계속됐고 니제르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갔습니다. 거기에 기습적으로 불어닥치는 모래폭풍. 암흑의 공포를 싣고 떠도는 모래폭풍은 가축과 농토를 집어삼켜버립니다. 자연의 재앙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 지금 니제르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뼈만 앙상한 아기들. 실제로 만난 아이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기 몇 개월 됐어요? 3개월 된 아이예요. 3개월 돼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건가요? 거의 영양을 거의 많이 못 먹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거기다가 네. 어머니가 이제 아이 낳고 뱀에 물려서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가 할머니. 할머니가 이제 젖을 줘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엄마 젖을 못 먹으니까 아기가. 이 사람 손 같지가 않아요. 갓 태어난 아기 손가락도 이거보다는 굵을 거예요. 그래. 마리아마. 태어나 지금껏 단 한 번도 엄마 젖을 배불리 먹어본 적 없는 아이는 원인 불명의 탈수 증세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아기 응가했어요. 네, 응가했는데 응가가 완전히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는데요.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이제 모든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져 버린 아이의 상태. 부채질이라도 하고 해주고 싶어. 얘가 땀띠가 나가지고 막 너무 괴로운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도 막 굉장히 견디기 힘들 거예요 애기라서. 옆에서 좀 계속 부채질 해주면 좋을 텐데 조금이라도. 알았어. 엄마도 없이 아이는 혼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애원하듯 쥐어짜낸 아이의 울음소린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난
아기가 너무 작아서 또 앉지를 못하겠어. 부서질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는 근데 아기가 더 작네. 아, 어떡해. 아기 지금 몇 개월 된 거예요? 내가 지금 1살 전이거든요. 한 살이요? 한 살이면은 우리나라 돌이잖아요. 아, 지금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 아빠야, 너무 무서웠어.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아이의 손이 뭔가를 찾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목도 가눌 수 없이 약해져 버렸지만 아이는 잡고 싶어 했습니다. 힘을 다 써서라도 잡고 싶어 하는 한 아이의 희망. 누구도 도와준 적 없는 세상에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아이는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겠어. 아무 말도 안 나와. 이런 아기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작은 몸집으로 숨 쉬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제가 너무 미안하네요, 이렇게. 그냥 너무 살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독한 가뭄도 부모님을 빼앗아간 모래폭풍도 이 아이들이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마른 땅 니제르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배고프고 병들어야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소외된 희망을 함께 붙잡아 주세요. 믿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나타난 갓난아기. 얼마 전 영양실조 상태였던 엄마가 출산한 아기였습니다. 어머나, 이거 왜 이러지? 피부가 다 벗겨져 버린 아이의 등엔 온통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들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애기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이 아니에요? 2주요? 세상에 태어난 지 보름도 안 된 작은 생명.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가늠이 안 됐습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 다쳐서 생긴 상처도 아니고 이렇게 태어났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등이 열린 채로 태어났다는 아기. 제대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한 엄마 뱃속에서 척추 부분이 덜 자란 데다 신경 손상까지 입은 아기는 척추 갈림증이란 끔찍한 병을 갖게 됐습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형편이 안 돼 임시방편으로 발라놓은 정체불명의 약재. 하지만 오히려 더 깊어진 아이의 상처. 응급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창백한 안색의 소녀. 아기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 소녀가 우린 궁금했습니다. 제이가 엄마. 아, 엄마? 엄마?
이제 겨우 15살 어린 엄마. 엄마가 너무 어려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아이고, 아기가 애를 낳았네. 영양실조인 엄만 젖도 나오지 않습니다.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이는 몸을 지탱하면서 아이 곁을 떠나지 못하는 어린 엄마. 아기가 걱정되지만 엄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기가 너무 조그만데 그냥 이렇게 데리고 다니도 되는 걸까요? 지금 신경을 건드렸을 확률이 더 높다고 그래요. 아이고, 어떡하냐. 상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큰 병원으로 아기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니아메 국립병원. 니제르에서 가장 큰 병원이라지만 워낙 대기자들이 많다 보니 아기는 닷새를 기다려 간신히 자리를 얻었습니다. 아구야, 아가야. 아유, 여기서 보니까 더 조그맣네. 어떡해. 지금 이렇게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요? 뭐 거즈 같은 거라도 좀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흙은 닦아낸 것 같은데. 애기 의사 선생님이 보셨어요? 아직 안 보셨어요? 지금 벌써 병원 온 지 며칠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못 만났어요?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병원 상황을 알지만 그렇다고 속수무책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애기 좀 봐주세요. 애기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번지고 있는 염증부터 치료해야 합니다. 세균에 감염된다면 수술도 생명을 구하는 일도 불가능해집니다. 조금만 참아줘. 안정제도 없고 마취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져 있는 상처 부위를 소독해야 하는 상황. 말 못하는 아기는 치료의 고통까지 견뎌내야 했습니다. 막 안에도 다 들려. 조금만 참자. 다 했어, 다 했어. 얼마나 따갑고 아플지 온몸을 떨며 고통을 호소하는 아기. 아이고, 힘들어. 어떡해. 아이고, 다 했다. 아이고, 다 했다. 아이, 다 했다. 아이, 시원해. 아이, 다 했네. 괜찮아. 아이고. 그래도 소독해가지고 좀 덜 근지럽겠다. 막 가렵고 막 그럴 것 같았어요. 온몸이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됐지만 힘겹게 안정을 찾은 아기. 울음그친 아기를 보자 그제야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어린 엄마. 미안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대물림 되는 가난이 질병으로 이어진 악순환 속에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평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무너지는 아이들. 배고픔의 굴레 속에서 병들어가고 있는 아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50도를 훌쩍 넘는 더위와 6개월째 계속되는 가뭄. 척박한 땅에서도 아이들의 웃음만큼은 끊이질 않는데요. 하지만 그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만 봐야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올해 12살인 아지지인데요.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다는 아지지의 소박한 바람. 친구들의 평범한 삶을 바라만 봐야 하는 아지지의 사연이 궁금해졌습니다. 얘들아, 뽀뽀, 뽀뽀. 너네 뭐 하는 거야? 너네 혹시 아지즈 알아? 아지즈? 어디 가볼까? 어디야? 어디 있어? 어디 요거? 같이 가죠. 어디 있어? 아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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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뽀뽀. 뽀뽀. 아지즈. 반가워. 응? 여기서 무슨 일 해? ऐसे कोई मेरे नहीं कोई डोल हाँ 아지즈는 마을에서 물물교환 창고를 맡고 있는 아빠를 돕기 위해 매일 이곳에 나온다는데요. 그러면 너 여기 하루 종일 있어? 학교는 안 다녀? हाली पसाना सीखो एक ऐसे कोई नहीं 다리가 좀 마르긴 했는데 우리 집에 갈까 아지즈? 갈 수 있겠어? 어머나. 집에 가기 위해 몸을 움직이는 아지즈. 그 순간 앉아 있을 때는 미처 몰랐던 아이의 다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지즈는 이런 생활이 익숙한 듯 씩씩하게 앞으로 나갔는데요. 하지만 뜨겁고 거친 땅에 몸이 쓸려가며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제 몸을 지킬 수 있는 건 낡은 슬리퍼뿐인 듯 했습니다. 고통스러워도 아빠를 돕기 위해 매일 이 길을 오갔을 아이. 예고도 없이 불어닥친 모래바람에 눈을 뜰 수도 없는 지경인데 아이는 쉬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이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20분이 너무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 여기구나. 드디어 힘겹게 집에 도착했는데요. 나도 좀 앉아도 돼? 더운 날씨에 다리를 끌며 기어오느라 얼마나 지쳤을지. 아이의 얼굴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지즈, 오는데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지? 힘들지. 걸어오는 것도 힘든데 안 힘들면 이상하지. 응? 무엇보다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건 다리 상태. 어딘데? 어머,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런데 응? 아이의 상처는 보여주게? 한 군데만이 아니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어머나. 상태가 더욱 심각했는데요.
맞아. 4년 전 작은 상처로 시작됐던 것이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패이고 고름까지 흘러나올 정도로 심각해졌고 이젠 걸을 수도 없게 되었다는데요. 이거 치료 언제 받았었어? 치료 받은 적 있어? 어떻게 치료 받았어, 아지즈? 어려운 형편에 병명도 모른 채 변변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4년 동안 집안에만 있었던 아이. 하지만 모든 걸 포기한 채 그냥 있을 수는 없어 작년부터 힘겨운 외출을 시작했다는데요. 점점 더 고통이 심해지는 다리를 끌고서라도 제 몫을 해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친구들과 뛰어놀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두 다리로 서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으로 희망을 그려봤다는데요. 아이는 원망 대신 간절히 기적이 찾아오길 빌고 있었습니다. 아지즈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고 싶었습니다. 조심. 옵스.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는데요. 더 악화되기 전에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병원을 가는 아지즈는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표정이었는데요. 그렇게 4년의 긴 기다림 끝에 2시간을 꼬박 달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아이의 다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시급했는데요. 12살 아이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너무 말라있는 다리. 아지즈가 왜 걷지 못하게 됐는지 병명을 알기 위해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나온 검사 결과. 무엇이 아지즈를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한 걸까요? Donc c'est cette ascension, la disparition de la tête, du col et l'ascension du grand trochanter, c'est ça qui fait qu'il y a un raccourcissement. Donc c'est logique que le membre supérieur et que le membre droit soit plus allongé que le membre gauche. Ça c'est la maladie, rien que la maladie, parce que c'est une maladie, ils ont trop traîné, ça a pris trop de temps, 6 ans. 아지즈의 병명은 골수염. 뼈에서 시작된 염증이 피부까지 뚫고 나올 정도로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앞으로 아지즈가 다시 걷기 위해선 여러 번의 수술과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아이고 쓰라려 어떡해. 먼저 다리에 있는 염증을 소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소독을 하지 않으면 2차 감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잘 참아주기만을 바랐습니다. 아파하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손을 꼭 잡아주는 것 뿐이었는데요. 이 고통 끝에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노력하면 걸을 수 있다고 너무 말해주고 싶은데 그건 보장된 게 아니라서 말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 속상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통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끌며 생활해야 했던 아이. 친구들과 함께 뛰며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지즈가 간절히 기도해온 소원입니다. 아픔에서 벗어나 평범한 12살 소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세요.